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에서도 각 정당들이 일제히 표심 잡기에 돌입했는데요. 홍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침 출근길 차량이 몰리는 교차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대건 유세 차량과 지역 선대위 인사들이 모두 집결해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일찌감치 선대위 인선을 마친 민주당은 지금 지지할 후보는 이재명뿐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누굽니까? 지금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후 선대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선거 전략을 논의한 민주당은 곧바로 민심 파고들기에 나섰습니다. 선대위 인사들은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을 찾아 추락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달라며 첫 유세를 펼쳤습니다. 유세 첫날인데 5일장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도민들을 만나고 있고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에서 꼭 도민들의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출근 인사에 이은 첫 일정을 4.3 평화공원 참배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4.3과 관련한 발언과 탄핵 사태, 후보 단일화 과정 등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의식한 듯 선대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대통령 후보가 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이번 대선에서 기필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 지역 선대위 출범과 출정식을 동시에 진행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선거 대책위 회의를 열고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은 청렴과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민심 잡기 첫 유세로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후보 확정이 늦어진 탓에 유세 차량 준비가 안 돼 선거 사무원들은 대형 피켓으로 홍보를 대신했습니다. 한편 곳곳에 이준석 후보 현수막을 게시한 개혁신당은 사무원 등록 등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선거운동에 나서고 민주노동당도 내일 제주 선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권영국 후보 지지 호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번 조기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진영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이번 조기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김항섭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21대 대통령 선거. 제주도민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시선은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집 한 채 구하기도 너무 힘들어 하는데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실 관광이나 호텔 뭐 이쪽이 아니면은 정말 일자리가 없거든요. 제주도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제주도 그래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제주의 주요 산업이지만 침체를 맞고 있는 관광 분야에 대한 해법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자유관광 같은 거 해가지고 그래도 동문시장 같은 데, 식당 같은 데 가서 좀 뭐 소주 한 잔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제주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너무 비싸다, 물가가 비싸다, 많이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를 그게 아니다라는 걸 제주도 내에서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도 시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 가서 이제 야채를 사거나 모든 물건을 사다 보면 너무 물가가 올라가지고 제가 이제 생활하기 편안하려면 물가 안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구 소멸과 초고령 사회 속 어떤 노인복지 정책을 내놓을지도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다 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병원비를 무상으로 해주는 그런 예산을 마련해 주십사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21대 대통령 선거. 어떤 후보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잘 담아낼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서귀포시체육회 한 종목협회장이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 협회장이 피해 여직원을 협회 규약을 어긴 채 부당 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귀포시 체육회 한 종목회장이 취임한 건 지난 1월. 사건 발생 당시 상임 부회장이었다 회장에 취임한 뒤 한 달 만에 피해 여성에게 느닷없이 해고를 통보합니다. 피해 여성에게 준 시간은 고작 사흘뿐. 28일자로에 그만한 후에 동아일 28일까지 모든 서류들 인수인계 작성을 해그네 우리 정비사고 사무국장한테 인수인계 사인하고 다 받아서 들어오고. 해고에는 회장도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도 같은 생각하신 거지? 하지만 협회 규약을 위반한 부당해고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귀포시 종목협회 규약 39조 5항에는 사무국 직원은 법령과 인사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도 위반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가 맞고요. 지금 인사규정이나 그 규약에 따라서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고 또 사유도 마땅하지 않아서 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해고 통보 10여일 전 경조휴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 여직원 책상 서랍 열쇠를 부수고 운영비 통장을 가져갔고 결제선에서도 배제했다는 겁니다. 업무 얘기를 나누는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경비를 쓰는 직불 카드까지 임원이 가져가는 등 사실상 퇴사를 종용했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이제 업무에서 이제 배제시키고 이제 따돌림을 시키고 제가 하던 일도 다 가져가서 하시고 그러면서 심장이 계속 이제 두근거리고 공황 증상도 약간 보여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해고 전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MBC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 종목단체 회장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노동부에 확인하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특별 전시회 등 다양한 5.18 행사들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천홍희 기자가 한 주간의 5.18 행사를 살펴봤습니다. 5.18 유공자인 고 정동연 씨의 아내 이명자 씨가 시민들에게 5.18 당시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전두환이는 누군가 한 명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어요. 그때 저희 남편 제목이 내란 수괴였습니다. 그럼 수괴이기 때문에 수괴는 사형을 당한다는 이야기들이 막 퍼져 있었어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마련한 가슴에 묻은 5월 이야기 행사입니다. 시민들은 5.18을 겪은 당사자에게 당시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역사 현장을 탐방하면서 광주의 5월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감회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게 거짓이 아니고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 올해는 특히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와 관련된 행사도 다양하게 준비됐습니다. 광주관광공사는 전일빌딩과 옛 광주 적십자병원 등 소설의 배경이 된 5.18 사적지를 걸어보는 소년의 길 여행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는 소설의 감정 서사를 따라 당시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는 소년이 온다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느껴져서 힘들 정도였는데 물품들도 있고 하니까 책을 읽고 와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올해 5.18 전야제 행사는 11년 만에 토요일에 열리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새벽까지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밤 늦게까지 5.18 전야제를 즐길 수 있도록 금남로 근처인 이곳 광주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텐트 50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5.18 기념식 당일에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5.18 기념식에 참석해달라며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네, 계절의 여왕 5월답게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 오늘 해안가에서는 이렇게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찬 바다 위로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불면서 바다에 안개가 끼겠고 이 안개가 유입되면서 서부, 남부, 동부 해안가에는 하늘이 뿌연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한낮에는 조금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커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공기질은 보통 단계로 무난하겠고 한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3도, 서부 지역 14도, 남부 지역 15도 보이고 있고요. 산지 성판악은 1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24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높겠고요. 동부 지역 23도, 남부 지역 21도, 산지 성판악도 21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여객선 이용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겠고 제주 산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도 흐리겠고요. 금요일 밤부터 다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귀포시 이중섭 미술관 신축 공사가 이달 말 시작됩니다. 서귀포시는 사업비 253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000제곱미터로 기존 미술관보다 10배 큰 규모로 지어 오는 2027년 2월 문을 열 계획입니다. 지난 2002년 개관한 이중섭 미술관은 그동안 시설 노후와 내부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신축 미술관에는 전시실과 미술 체험 공간, 수장고와 다목적 공간 등이 마련됩니다. 사료 작물 수확 시기를 앞둔 가운데 멸강나방 피해에 대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멸강나방은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 중국 등 해외에서 날아와 산란한 뒤 유충이 옥수수와 목초지의 잎을 갉아먹는 해충입니다. 제주시는 멸강나방은 피해 확산 속도가 빨라 조기 방제가 중요하다며 농가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농산물 수급 조절을 위한 작물별 재배 의향 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아직 파종하지 않은 월동무와 양배추, 당근 등 월동 채소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재배 의향 조사를 실시하고 이미 파종된 수박과 참외 등 여름 작물 6개 품목의 경우 재배 면적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는 이번 달 각 지역별로 작물별 전체 농가의 10% 이상을 표본으로 조사하는데 올해 8월에 예정된 재배 면적 신고제와 월동 채소 수급 안정 대책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제주 SK가 4연패에 빠지면서 강등권으로 추락한 가운데 팬 간담회를 엽니다. 제주는 어제 울산 HD에게 2대1로 졌고 지난달 26일부터 4연패를 기록해 3승 2무 8패로 K리그1 11위로 추락했습니다. 제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인 점에 대해 팬들에게 사과하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오는 15일 저녁 7시 30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팬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혈관성 치매를 줄기세포로 치료할 수 있다는 도내 벤처기업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대 박세필 교수가 설립한 미래셀 바이오는 혈관성 치매를 유도한 쥐에게 치료용 줄기세포를 주입한 결과 행동과 인지 기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뇌혈관의 안전성도 나아졌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인 셀에 발표했습니다.
박세필 교수는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난치성 신경 면역 질환 치료제로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미래셀 바이오는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제주 MBC 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도내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주 MBC는 지난 2013년 10월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뉴스 채널을 개설한 이래 꾸준히 독자가 증가해 어제 오전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내 언론사 가운데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제주 MBC가 유일합니다. 제주 MBC 뉴스 채널은 도내 뉴스와 속보는 물론 재난방송 생중계와 제주공항 날씨 생중계를 포함해 국회와 각 정당의 공공 저작물을 활용해 전국 소식을 온라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는 4.3 직권재심 유족 증언을 아카이브로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